안녕하세요. 알쓸정TV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7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15개 세법 개정 법률안은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투자 및 고용 촉진, 서민 및 중산층 부담 경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납세자 편의 제고 및 권익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생과 서민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 단계별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먼저 결혼과 관련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액 공제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 나이 및 초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은 혼인신고 이듬해 과세표준 신고나 연말정산 때입니다. 예를 들어 초혼인 김모 씨와 초혼인 이모 씨가 2026년 7월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2027년 연말 정산 시 둘 다 50만 원씩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결혼 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재혼인 박모 씨와 결혼 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없는 재혼인 정모 씨가 24년 3월 혼인 신고한 경우에는 2025년 연말 정산에서 정모 씨만 50만 원 세액 공제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내 최대 2회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전액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2025년 이후 지급된 출산지원금이며 출산지원금 세제 혜택은 양육수당에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과 별도로 추가 적용됩니다. 양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월 20만 원의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녀 세액 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및 손자녀 8세에서 20세에 대한 자녀 세액 공제 금액을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에서 첫째 25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40만 원으로 늘립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세제 지원. 기존에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세제 지원이 세대주에게만 적용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적용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는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한 세대주와 배우자는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저축을 통해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개정안.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노란 우산 공제 소득 공제 한도를 100만 원씩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현행 소득 공제 한도는 연간 사업 근로소득 금액 기준으로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4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100만 원씩 상향해 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 600만 원, 4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4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향 없이 2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서 노란 우산 공제란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폐업 또는 사망 시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 퇴직금 마련 공제제도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가 가입 대상이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제적 가입자는 173만 명, 공제부금은 26조 원에 달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는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해주는데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개정안에서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서민과 중산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수영장 및 체육시설 이용료 등에 관하여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30% 확대 실시합니다. 그러나 개인훈련비 강습료는 제외된다는 것 참고하세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해당되며 적용 시기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이용료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조건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상한 금액을 현행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함으로 결혼이 근로장려금의 수급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서이겠지요. 자산 형성 지원 및 자본시장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행 연 2천만 원 총 1억 원에서 연 4천만 원 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는 총 급여액 5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소득층 또는 농어민이 가입 대상이며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증여세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기존 50%에서 40%로 하향되며 최저세율 10%를 적용받았던 상속증여자산 가액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상속세 잔여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배우자 공제 5억에서 30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등과 합산하면 유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시행하는 부분 또한 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매우 불투명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국내 주식 수익이 연 5천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